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법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이 경우에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차이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시는 채권자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전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의 주체가 이제 개인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 형태의 이제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 여기서 이제 채무자로 칭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채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채무의 원인은 이제 다양하겠죠. 사업상 이제 발생이 되는 채무가 될 테니까 이제 상거래상 채무가 되겠죠. 물품 대금이 될 수도 있겠고, 공사 대금이 될 수도 있겠고, 제조업에 관한 채권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거래 양식이나 태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채무 독촉을 해서 변제를 하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이다. 채무가 물품 대금일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에 이제 해당이 돼서 3년 정도의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만약에 돈을 받지를 못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3년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은 그냥 그 채권은 소멸이 되고 맙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판결문을 만약에 이제 받아 놓게 되면은 10년으로 이제 채권이 연장이 되죠. 그러면 10년 안에 개인 사업자 개인한테는 언제든지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이제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요. 소멸시효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3년이라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이 채권 원인인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 대금인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제 폐업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 독촉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빚을, 물품 대금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 독촉 행위를 하는 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똑같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를 않는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법 조치를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은 법인을 상대로 해서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인이 해당되는 채무자 법인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법인이 폐업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업을 해버리면은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한 당사자한테는
채무를 물을 수가 없어요. 독촉행위를 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채무자의 이제 상속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채무가 상속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채무자 당사자, 사망한 당사자한테는 그 채무를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이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채권 자체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쓴다라는 그런 그 단서 조항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연대보증 단서 조항을 달아놓고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놓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놨을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으로 그 채무자 법인의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대표이사를 같이 넣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채무자로 삼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채무자 법인이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채권 자체는 그냥 거기에서 소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단 사망을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단지 그 채무는 상속이 될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채권은 아웃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서 조항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만 그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